자, 안녕하세요. 오늘 빈칸추론 정복 파트 6, 그쵸? 오답 선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문을 쫙 봤고요. 빈칸이 뭘 물어보는지까지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선지를 골라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정답으로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이렇게 정답으로 쫑쫑쫑쫑쫑쫑쫑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갑자기 출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니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 그렇죠?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 그럼 오답이겠죠, 여러분? 그렇죠? 혹은 아니 옆에 난 길이 더 매력적이어 보이는데 여기로 한번 가볼까? 이거 역시도 오답일 거예요, 그렇죠? 혹은 제대로 된 길을 가다가 정답에 가기 조금 전에 갑자기 틀어서 다른 길로 가는 경우. 이것도 오답일 거예요. 이렇게 반대로 가거나 다른 길을 가거나 갑자기 틀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오답의 유형이에요, 여러분. 바로 첫 번째. 정답과는 반대 논리를 얘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오답이다. 그렇죠? 반대 길을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첫 번째 대표적인 오답. 두 번째, 다른 길을 가는 경우죠. 즉, 지문과 무관하거나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 대표적인 오답. 세 번째, 지문에 언급도 됐고 맞는 내용이지만 빈칸에 들어가기는 살짝 아쉬운 얘기. 맞는 말이지만 빈칸에 넣기 부족하거나 어색한 이야기가 바로 세 번째 오답, 가장 어려운 오답이에요. 자,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세 방식을 활용해서 오답 선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더 어려워지는 건 바로 뭐다? 평가원이 갑자기 마법의 가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마법의 가루를 막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뭐죠? 이게 뭘까요? 바로 지문에 나온 표현, 소재를 갑자기 마구 다 뿌려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니까 내용적으로 정답과 반대 얘기, 무관한 얘기, 그 다음에 애매하게 부족한 얘기들을 막 써놓고 그거에 이제 조금 더 함정을 파기 위해서 지문에 나왔던 표현이나 소재들을 막 그 오답에 막 뿌려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야, 오답을 걸러내기가. 그렇죠? 오늘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볼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지문의 전개 방식, how에 대한 질문이었죠. 지문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지? 라는 걸 봤었는데 두 개가 있었어요. 비교와 대조 그리고 쌓기가 있었어요. 비교와 대조는 A와 B 두 개의 어떤 개념, 시대, 주체 등이 대립되고 비교되는 거. 그렇죠? 쌓기는 하나의 주장이 쌓이는 거였는데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빈칸이 묻는 것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비교와 대조 지문은요. 빈칸은 뭘 물어본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 지문은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가 있었는데 그쵸? 여기를 물어보거나 여기를 물어보거나 혹은 둘의 관계를 물어보거나 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A를 물어보거나 B를 물어보거나 둘의 관계를 묻는다. 빈칸은. 그렇다면 매력적인 오답은 반대쪽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물어봤는데 여기를 서술한 내용 혹은 여기를 물어봤는데 여기를 서술한 내용. 반대쪽의 서술이 바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매력적인 오답이더라. 이걸 구분을 잘 하려면 우리는 동그라미 세모로 표시를 하자라고 비교대조를 다루는 지문 파트 2에서 다뤘었단 말이에요. 그쵸? 강의. 그쵸?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보고 오시고요. 그쵸? 자, 비교와 대조가 아닌 쌓기 지문으로 가봅시다. 쌓기 지문은 우리가 세 개로 나눴었어요. 첫 번째는 단일 쌓기예요. 그쵸? 단일 쌓기는 딱 하나의 주장이 핵심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그 주장을 잘 파악했는지를 빈칸에서 물어볼 거고요.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한다면 미묘하게 틀린 오답. 앞에서 봤던 이런 오답들. 혹은 다른 길을 가는 오답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전 쌓기도 있었죠. 반전 쌓기는 뭐예요? 바나나는 맛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나나는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라고 해서 반전을 주는
지문 유형이 반전 쌓기였고요. 보통 빈칸에서는 반전된 이후의 주장을 묻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많이 선택하는 오답은 반전되기 이전의 주장이라고 얘기했었죠. 즉 반대기를 가는 오답. 그렇죠? 마지막 병렬 쌓기입니다. 병렬 쌓기는 두 개의 주장이 병렬되어서 각각 나오게 되고 둘 중 하나의 주장에 빈칸을 뚫어 놓는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주장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물을 때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얘를 물었는데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선지를 고르는 게 매력적인 오답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어떤 전개 방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을 빨리 하면 할수록 우리는 빈칸이 뭘 물어볼지 그리고 뭐가 매력적인 오답이어서 걸러내야 될지까지도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볼까요? 이번엔 지문에 표시를 안 했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푸는 것처럼 가보는 거예요. 그쵸? 자, any attempt to model musical behavior or perception. 일반적인 방식으로 음악적인 행동이나 인지를 모델링하려는 시도는요. is filled with difficulties. 어려워요. With regard to models of perception. 인식 지각의 모델과 관련해서는요. The question arises of whose perception we're trying to model. 누구의 perception을 대체 모델링해야 되는지가 질문거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확실히 음악의 지각이라는 건 청자들마다 굉장히 달라요. 청자들마다 굉장히 다르니까 누구의 대체 인지를 우리가 모델링 해야 되지? 그런 질문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트레이닝, 어느 정도의 음악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음악 인식이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 교육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is devoted to developing and enriching these listening processes. 이러한 듣는 과정을 풍부하게 하는데 쓰인다는 거죠. 교육이라는 게. 그렇죠? While this may be true. 이게 사실일지 모르겠지만요. I am concerned here. 무슨 지문 같아요, 여러분? 무슨 지문일까? 일단 비교대조는 아니죠. 두 개의 시대 개념이 대립되고 있지 않아요. 쌓기 지문인데 반전이 나왔네요. 이게 맞을진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라고 나왔잖아요. 반전의 시그널이 나왔네. 아, 반전 쌓기구나. 그러면 반전되는 순간부터 집중해야겠다. 가볼까요? While this may be true, 이게 사실일지 모르지만 I'm concerned here with fairly basic aspects of perception. 나는 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대요? 인식과 지각의 기본적인 측면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데 which I believe are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listeners. 상대적으로 일관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전이 어떻게 된 거지? 청자들마다 인식이 달라요. 근데 내 생각에는 공통되고 일관된 특징이 있는 것 같아. 반전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갑니다. 그래서 난 뭐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That there is a complete uniformity. 완전한 통일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하려는 건 아니에요. But,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빈칸. 뭐라고 믿을까요? 청자들마다 일관된 특징, 보편적인 특징이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찾으러 가볼까요? 매력적인 오답은 뭘까요? 일단은 추측해보는 거죠. 일단은 처음에 나왔던 거는 다양하다. 다양한 인지가 있다. 청자들마다. 그쵸? 근데 이게 맞을 수 있지만 내 생각에는 뭐가 있다? 일관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정답은 이거일 거고 매력적인 오답은 이거일 겁니다. 가볼까요? But I believe, 난 믿습니다.
Our devotion to narrowing these differences will emerge. 이러한 차이를 좁히는 우리의 노력이 등장할 겁니다. 차이는 맞긴 한데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절대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문에 언급이 안 됐어요. 맞죠?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지문의 눈꽃만 끝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길을 가고 있네요. 2번. 기본적인 음악적인 행동이 커뮤니티 안에서 진화합니다. 뭐 음악 행동의 진화, 커뮤니티 다 나오지가 않았죠. 그렇죠? 3번. 이러한 다양한 인지들이 음악 경험을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잖아요. 반대길 가고 있네요, 반대길을. 맞죠? 4번. 공통점들이 차이점들을 뛰어넘을 겁니다. 공통점들, 일관된 특징들이 차이점들을 뛰어넘을 겁니다. 내 생각에는. 정답은 4번이네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예측한 그대로 정답 나왔죠? 5번. 음악 과정에서 보편성보다는 통일성보다는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굳이 치면 5번도 반대길을 가고 있는 거겠죠. 뭔가 다양한 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반전 쌓기 어떻게 나오는지 보이죠? 그렇죠? 우리 그리고 오답의 분석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선택한 답지들을 보면요. 정답은 4번이었는데, 그렇죠? 정답은 4번이었는데 지금 4번보다도 많이 선택한 게 몇 번? 1번과 3번. 그렇죠? 1번과 3번. 그러니까 뭔가 그냥 괜히 그럴듯한 거, 이 차이를 좁혀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이 화자가. 그렇죠? 그냥 차이보다도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고만 말했지 차이를 좁히는 노력이 필요해요라고는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고 얘는 반대 얘기다. 그렇죠? 하나 더 해볼까요? 규칙, 룰에 대한 지문이고요. 룰이라는 게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규칙이라는 건 우리를 행동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지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단순히 규제하는 게 아니라요. 그 게임을 구성하는 행동들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요. 우리 악보 규칙 같은 것들 보면요. 규칙 같은 거 보면 오히려 이 악보에 규칙이 있어서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규칙 속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법적인 규칙이 있어서 우리가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법적인 규칙들이 우리에게 역할을 부여해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하려는 얘기는 어떤 규칙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뭘 준다? 역할이라든지 어떤 관습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럼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뭘 만들어내고, 그쵸? 뭔가 형성하게 할 수 있게 한다. 그쵸? create하고 produce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는 내용의 지문이었습니다. 단일 쌓기 지문이죠. 단일 쌓기 지문. 하나의 주장이 촘촘히 사례들과 예시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오답이 굉장히 매력적일 것이다. 가봅시다. 1번. 규칙은요. 우리의 행동의 패턴을 유형화합니다. 생산적인 방식으로요. 자. 생산적인 방식, 법적인 방식. 와, 좋은 말이. 오케이. 근데 뭐가 아니에요? 우리의 패턴을 카테고라이즈, 유형화한다라는 얘기는 미묘하게도 지문에 나오지가 않은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 마법의 가루 다 뿌려놓은 거 보여요? 평가원이 뭘 뿌린다? 지문에 나온 익숙한 표현들을 막 다 뿌려놓는다.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그렇죠? 2번. 사람들을 이끕니다. To re-evaluate their roles and practices in a society. 사회 안에서의 역할과 관습, 오케이. 근데 그거를 뭐 하도록? 재평가하도록. 재평가? 역할을 평가한다라는 얘기가 지문에 언급이 됐나요, 여러분? 안 됐죠? 미묘하게 언급되지 않은 이야기고요. 역시나 이런 표현들. practices and roles, 그쵸? 익숙한 표현들 썼다. 낚으려고, 그쵸? 3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새로운 생각하는 방식을
족진한다. 새로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거 아예 언급이 안 됐죠, 여러분, 이것도. 그렇죠? 4번. 법적이고 어떤 특정한 맥락 안에서, 확립된 맥락 안에서 행동을 강화합니다. 행동의 강화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쵸? 어떤 생산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역할과 관습을 만들어줌으로써 생산적인 활동을 용이하게 해준다. 촉진한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오답률이 꽤나 높았고요. 정답인 5번보다도 많이 선택한 게 2번이었습니다. 30.6% 학생들이. 하지만 절대 언급되지 않았죠. 재평가한다는 말이 대체 어디에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평가원이 대표적으로 오답을 만드는 방식을 알았으니까 2번 같은 거는 고민이 된다. 만약에 내가 2번과 5번 선지가 고민이 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진정으로 빈칸에 나왔던 얘기인가를 생각했을 때 아, 얘는 나온 게 없는 것 같아. 재평가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 아, 이거 다른 길 가는 복이구나 해서 걸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아시겠죠? 그래서 인사이트가 있죠. 지문에 나온 표현과 소재들 막 낚으려고 하고 있다. 더 이상 낚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오답 선지들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의 다 다른 길을 가는 오답 선지들을 봤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 맞는데 애매하게 정답으로 가기는 어려운 선지들을 한번 예시를 볼 거예요.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강의에서 마저 오답 선지 유형 분석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봐요.